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요? 기다리면 되나요? 네, 되고 있어요. 아니, 되게 저거 왜 안 없어져? 됐다. 바깥쪽 한번 눌러보세요. 바깥쪽이요? 됐죠. 좀 렉이 있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Iterative Deep Graph Learning for the Graph Neural Network입니다. 이 논문을 읽게 된 이유는 박찬 교수님 수업에서 논문 하나 발표해야 되는데 그때 리스트 중에 하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르게 됐고요. 이 논문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특징은 이터레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를 해서 열심히 딥러닝을 잘 해보겠다 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뉴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잠깐만. 되고 있다. 이게 렉이 좀 걸려가지고 이게 초가 바로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목차는 이렇게 준비할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리서치 아이디어까지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이 PPT는 넣지 않아서 말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먼저 보면은 대부분의 GNN들이 요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건 사실인데 약간 GNN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오버 스무딩 문제라고, GNN이 결국에 그래프를 어떤 노드 임베딩을 통해서 이제 뉴럴넷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노드 임베딩을 통할 때 이제 그래프의 사실은 모양이 되게 다른데 그게 어떤 하나의 그 노드 임베딩 모양으로 되게 오버 스무딩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 가지 그래프를 노드 벡터로 바꿀 때 계속 너무 많이 스무딩 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임베딩의 차이를 이제 거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오버 스무딩 문제이고, 두 번째가 좀 더 핵심인데, 사실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노이즈를 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소셜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팔로우를 겁니다. 막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뭐 바이럴 마케팅의 팔로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내가 모르는 데 사는 이상한 외국인이 팔로우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우리 그래프가 완벽하다라는 가정 하에서 보통 GNN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터레이티브 방법을 써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컨트리뷰션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엔드-투-엔드 그래프 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합니다. 이터레이티브 러닝을 통해서 그래프 구조와 그래프 임베딩을 이제 더 잘 학습하는 새로운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GNN을 계속 이제 돌리다 보니까 이터레이티브가 결국 폼물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걸 돌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모델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모델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타임 컴플렉시티를 좀 줄인 앵커 모델을 이제 또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이 모델이 다른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그러니까 트랜덕티브나 아니면 인덕티브 러닝에서 모두 다 되게 좋은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모델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앵커 모델은 이제 따로 빼서 수식으로 설명드리진 않을 계획입니다. 앵커 모델까지 수식을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은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대충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이시면은 이걸 계속 러닝을 했다가 이 Z가 다시 이렇게 이터레이티브를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다가 어떤 인계점에 이제 왔을 때 이 모델이 학습을 중단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에 계속 도는 거의 과정에 업데이트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A라는 이제 인접 노드 행렬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에 이 모델의 되게 중요한 기여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GNN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다면 이제 로스를 이제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프레딕트 태스크 로스랑 그리고 그래프 레귤라이제이션 로스를 두 개를 씁니다. 특히 그래프 레귤라이제이션
로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버 스무딩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테이션을 보면은 이제 G는 n개의 노드로 되어 있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X는 이제 노드의 피처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A가 이제 노이즈하다고 가정된 어드젠시 매트릭스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어썸션 중에 하나가 A는 노이즈하지만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노이즈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는 둘 다 노이즈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퓨처 워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무결점한 거고, 이제 A는 이제 노이즈하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는 이제 디그린 매트릭스고, 이제 D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옵티마이즈한 어드전시 매트릭스와 이제 X의 그 최종 그래프고요. 그리고 Z는 이제 피처 노드 임베딩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그래프를 학습을 하고 이걸 GNA에 돌려서 나온 노드 임베딩을 다시 그래프 러닝에 또 넣어서 학습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도는 게 이제 이터레이티브 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최종 목표는 이 트루 그래프 토폴로지라고 하는 진짜 노이즈를 제거한 완벽한 무결점의 그래프 토폴로지를 이제 얻은 게 이 모델의 핵심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방법을 통해서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Better Graph Structure Based on the Better Node Embedding은 이제 또 Better Node Embedding Based on Better Graph Structure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두게 됩니다. 그래서 스탑 컨디션은 저희가 주는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딱 최적화됐을 때 이렇게 스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되게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만 해도 한 7, 8개 되고요. 그 데이터셋은 그래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텍스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고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수식이 많은데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그 그래프를 갖고 그 첫 번째 어드밴스 매트릭스와 피처 매트릭스 X를 갖고 시뮬러티 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X는 노이즈가 없다고 가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X는 정답값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 X와 A를 이제 시뮬러티 러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A 1이라는 걸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티 매트릭 러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친숙하게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어텐션을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와 Y에서의 관계성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텀을 갖고 이제 A A1이 되고요. 근데 첫 번째만 X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텀부터는 여기서 한번 생성했던 Z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ZT-1을 이제 갖고 와서 두 번째부터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어드젠스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연결되어 있으면은 1, 안 연결되어 있으면 0이기 때문에 이제 음수가 없는데, 사실 코사인 시뮬레이티를 따지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 네거티브 트레시홀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그냥 음수인 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텀은 가면은 앞서 이제 우리가 구했죠. 그 A1을 구했는데 이거 갖고 이제 새로운 이제 A를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해석을 해보면 F는 그냥 로우 줄 기준으로 노멀라이즈 한 값이고, 이제 F 그 A1과 그리고 그 T 기의 A를 이제 잘 이제 섞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L이라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와 이 뒤에 섞은 값을 또 다시 합성을 해서 나오는 게 업데이트된 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를 계산하게 되고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 하면은 노멀라이즈된 어드젠스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기에 이거는 그래서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정된 값은 이 L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와 A1 이 두 값이 고정이 되고, 여기서 계속
아까 시뮬레이션 매트릭스에서 이제 뽑아낸 A, T와 T를 여기다 넣고 이건 둘 다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해서 계속 새로 업데이트 되는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보면 필터링 된 이렇게 새로운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 얻어낸 것 같고 GNN을 돌리게 되는데, 이 GCN은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노드 인베딩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는 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단계에서 뽑아낸 이제 클리어된 A와 이거 피처 매트릭스 X를 매핑하여서 이제 Z라는 그 스페이스 그 인베딩 스페이스 차원의 매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Z가 나오게 됩니다. 요 Z를 다시 나중에 이터레이티브로 이렇게 갖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Z를 우리 다운스트링 테스트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Z를 갖고 다시 아웃풋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켜서 Y-햇을 구한 다음에 그 Y-햇의 로스를 보는 게 바로 프레딕트 로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최적화시키는 로스를 계속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Z는 아까 말씀드렸더니 다시 시뮬레이티브 러닝을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값에 이제 계속 시뮬레이티브 러닝을 하면서 A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레귤레이션 텀을 두 개를 쓰는 게 또 하나의 큰 컨트리뷰션인데, 이제 아까 앞서도 그랬던 프레딕트 태스크에 대한 그 로스가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그래프 레귤레이션 로스입니다. 그래프 레귤레이션 로스는 아까 말했던 오버 스무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꽤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디클레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자, L이라는 라플레시안 매트릭스를 X라는 매트릭스 피처 그 피처 매트릭스에 지금 디컴포지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X라는 그 특정을 갖고 디컴포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나오는 그 람다들, 아이겐밸류 값들을 이제 다 더한 게 TR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걸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운데, 이제 X라는 피처 매트릭스와 우리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어드밴스 매트릭스 두 개의 차이를 이제 너무 크게 하지 않겠다가 이 레귤레이션 텀의 핵심이 있거든요. 예, 그 뜻이 무엇이냐? 원래 피처 매트릭스 X는 어떻게 보면 정답값 같이 되게 클리어하고 노이즈하지 않은 값이에요. 근데 이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인베딩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 인베딩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 하다 보니까 오버 스무딩 문제로 해서 어떤 그래프를 넣었던 비슷한 인베딩이 나와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X라는 특성과 이제 너무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그 X라는 원래 매트릭스가 갖고 있던 내재적인 특성을 너무 잃지 않게 그거에 대한 레귤레이션 텀을 이제 넣어주는 게 디클레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미니마이즈 해야지 이제 X랑 A가 되게 시밀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내재적인 특성을 이제 시밀러하게 갖고 가겠다라는 텀이고요. 두 번째 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팔스한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드가 엄청 많으면 인접 노드에 1이 있는 것보다 0이 있는 게 엄청 많아지는 경우의 수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A1이라는 노드 디그리 벡터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노드가 디그리를 1000개를 갖고 있다 하고 어떤 노드가 디그리를 1개를 갖고 있다 할 때 로그를 취하면은 그 차이의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그거를 이제 레귤레이션을 좀 해주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베니어스 놈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L1 놈, L2 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논문에 말하기는 이 로그를 취한 거나 L1인가 L2 놈을 취하는 게 결국 똑같기 때문에 이걸로 쓰면 안 되고 요걸 써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엘리먼트들의 절대값에 제곱을 해서 다 합친 이렇게 방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첫 번째 말씀드렸던 레귤레이션이랑 디클레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F
그 레귤레이션이랑 둘이 합친 게 그래프 레귤레이션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 로스 하나,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프레딕트 태스크에 대한 로스 하나, 이걸 두 개를 이제 같이 쓰는 게 이번 논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러닝 위드 하이브리드 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로스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이 논문에서 새롭게 한 건 아니고요. 예전 논문부터 좀 있었던 방식이고, 그거를 이제 같이 써봤다라는 거에 좀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풋을 보면 x라는 피처 매트릭스가 있고요. y라는 정답값도 있겠고, 그리고 어드젠시 매트릭스가 처음 어드젠시 매트릭스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뒤에서도 이제 나올 건데, 한 4개의 데이터셋은 그래프가 있는 데이터셋을 쓰는데, 그 나머지 한 4~5개 데이터셋은 그래프가 없는데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그래프가 없는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KNN 그래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은 처음 들어봤는데, 데이터셋을 어떤 2차원의 3차원의 평면에 쫙 뿌린 다음에 KN 하듯이 이렇게 K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그거를 서로 매핑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래프 없는 경우엔 이제 초기 그래프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KNN 매핑을 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탑 컨디션을 보면은, 그러니까 T기의 어드밴스 매트릭스랑 T-1기의 어드밴스 매트릭스의 차이가, 그러니까 거의 나지 않았을 때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 모든 건 보통 이터레이티브 방법들을 쓸 때 거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멈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컨디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efined Adjacency Matrix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만 X를 피처 매트릭스를 써서 A1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T가 2인 경우부터는 여기서 Z가 한번 계산됐기 때문에 Z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AT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Refine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트 러닝을 하면서 이제 뽑아낸 이제 AT를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식을 통해서 이제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바이닝 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여기서 나온 값을 갖고 이제 GNN 레이어를 돌리게 됐죠. 그래서 GNN 레이어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Z라는 그 노드 임베딩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GNN 레이어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가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결과값을 맞춰주는 이제 두 번째 태스크를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스 하나, 그리고 원래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제했다고 할 수 있는 어드밴스 매트릭스에서 로스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로스는 이렇게 두 개 사용이 되고, 이 이터레이티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로스를 사용해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이제 사용해서 가정 제대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어요. 보면은 뭐 와인 같은 경우는 되게 머신러닝 뭐 학부 때 첫 번째 들면은 와인 생산지 맞추기 약간 이런 거 할 때 썼던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걸 썼거든요. 그래서 위에 4개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있는 그 데이터셋이에요. 이제 콜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인용 논문 인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KNN을 활용을 해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하게도 텍스트 데이터셋에서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텍스트 자연어 기반 체가 있는데, 얘네 여기도 좀 자신이 있어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 태스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인데요. 이제 여기 KNN 붙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셋 중에 그 그래프 없는 경우, 그래프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렇게 뒤에 3개 있죠. 3개에 대한 걸 얘기해주고 있고, 앞에는 이제 그래프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짝대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터레이티브 러닝이 어쨌든 메모리 잡아먹는 용량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보면은 어쨌든 기존에 있던 모델에 비해서 이제 되게 훌륭한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앵커가 붙은 건 아까 말했듯이 타임 컴플렉스 좀 줄여온 모델인데, 네, 그
부분에서도 이제 잘 됐다고 합니다. 어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 부분인데, 자연어 처리를 보면은 뭐 바이 LSTM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뭐 LDGL이 다 제시한 모델이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태스크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래프 레귤라이제이션을 안 써본 거랑 이제 써본 거, 그리고 이터레이티브 러닝을 안 해본 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둘 다 쓰는 게 좋더라 라는 모듈 태스크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는 요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요 부분이 뭐냐면, 임의로 그 그래프에 엣지들을 몇 개 삭제를 시키거나 추가를 시켜가지고 그 결과를 테스트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마지막 빨간색이 저희 모델인데, 지금 엣지들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딜리트 했을 때는 뭐 성능이 어쨌든 뭐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뭐 크게 나빠지는 않지만 뭐 적당히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노이즈하게 어떤 엣지들이 추가가 되었을 때를 보면은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모델들에 비해. 그만큼 노이즈한 그래프에 대해서 되게 로버스트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이제 모델의 컨트리뷰션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이터레이티브인데 사실 이렇게 큰 GNN 모델을 이터레이티브 돌리면 너무 무겁지 않냐? 이거 몇 번이나 돌아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이제 어떤 두 그래프가 있을 때 두 그래프의 차이를 이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정도 변했냐? 그러니까 A가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변화율이니까 0기는 없죠. 그래서 1기부터 이제 파란색이 나오게 되는데, 거의 1기에 거의 100%다 변하고 2기부터는 거의 변하지 않는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제 다이나믹 스토핑, 아까 말했던 어떤 컨디션 값 주고 이렇게 돌렸을 때, 요거는 파란색은 어떤 픽스된 이제 이터레이티브 횟수를 주고 돌렸을 때 보면 한 두 번 정도 되니까 얼추 거의 좋은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하더라. 그래서 이터레이티브 러닝이라 하지만 사실상 한두 번 돌리면 뭐 노드 그 그래프 노이즈 잘 제거하고 잘 하더라 라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모델은 뭐 이터레이티브를 사용해서 그래프 스트럭처랑 그래프 임베딩을 옵티마이즈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따라서 옵티마이즈 하는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레귤레이션 텀을 이제 로스를 이제 두 개를 추가해 가지고 이제 성능의 향상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퍼포먼스 좋았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주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한 다음 퓨처 워크로 이제 제시하는 거는, 이제 피처 매트릭스 X가 문제가 있는 상황,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제 퓨처 워크 리서치 아이디어라고 했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이제 피처 매트릭스 여기서 보면은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A 어드밴스 매트릭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 기에 많이 업데이트된 어떤 노드가 이상한 노드다 라는 어떤 가정을 갖고, 그 노드의 피처들도 이상할 거다 라는 가정을 같이 갖고, 그래서 많이 업데이트된 A, 그러니까 를 갖고 그 피처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조정을 해준다면 좀잘 X를 잘 업데이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맞다.